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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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지원 과장입니다. 장지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지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BMW의 iX50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W의 iX5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루 리지 마운틴이라는 컬러로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iX50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가 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화이트는 잘 나가는 편이지만 블랙은 잘 나가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서 차량 곳곳에서 블랙 하이글로시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장 컬러를 블랙으로 하게 되면은 이러한 블랙 패키지가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돋보이기 위해서 블랙을 제외한 나머지 컬러가 상당히 많은 판매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에 걸맞게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연기관 혹은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이 아니라 순수 100%의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EV 차량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BMW 로고를 기준으로 양 사이드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의 동그라미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연히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 모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데 사실 iX50이 출시 이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부분이 저는 그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보통 다른 BMW 차량들과 비슷한 형태의 그릴은 가지고는 있지만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거나 했었을 때 약한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복원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워셔액을 주입을 할 때 본넷을 열고 엔진 옆에 있는 워셔액 투입구를 통해서 주입을 하는 반면 대부분의 전기차들, 특히나 BMW의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넷 위 혹은 휀다 쪽에 워셔액을 주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런지는 자세히 제가 찾아봤는데 보통 이제 전기차들이 전문적인 엔지니어들만 본넷을 열 수 있도록 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본넷을 못 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본넷을 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보통 다들 워셔액을 주입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BMW iX50 같은 경우에도 로고를 살짝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워셔액을 주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멍이 나온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워셔액이 보통은 이제 앞유리에만 와이퍼와 같이 작동이 되면서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iX5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방 카메라 렌즈에도 워셔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에만 워셔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방에도 이제 나와서 렌즈가 먼지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눈에 뒤덮여 있어서 제 역할을 못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차량 가격이 1억 4,440만 원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금액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옵션이 굉장히 다부지게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저 라이트. BMW에게 있어서 지금은 조금 이제 기준치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1억 넘는 차량들에게만 한해서 이런 식으로 레이저 라이트 있었다는 걸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릴 테두리와 더불어서 블랙 하이글로시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나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바로 측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측면부에서도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상 옛날에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휠이 굉장히 뭐랄까요, 모양도 별로 안 이뻤었지만 크기도 아무래도 전기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공기역학적인 설계를 굉장히 많이 되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의 느낌이 많았었는데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BMW iX50으로서 실질적으로 크기를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대형에는 조금 미치지가 못하기 때문에 준대형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 사이즈 자체가 무려 22인치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에 대해서는
때문에 개개인마다 호불호가 조금씩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과거에 비했었을 때는 훨씬 더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측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드 미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이드 미러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단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고유 외장 컬러랑 동일하게 맞춰졌대,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왜 사이드 미러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냐,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BMW 같은 경우에는 A필러 쪽에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A필러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단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조금이라도 더 개방된 약간의 그런 시인성에 대해서 확보를 해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갔다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 측면에서는 그 어디에도 크롬 라인이 볼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 몰딩 뿐만 아니라 도어 캐치를 비롯해서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군데군데 굉장히 많은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남다른 포인트 아니면 뭐 포스감을 어느 정도 주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럭셔리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젊은 층의 이제 고객들도 조금 타겟팅으로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블랙 패키지를 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리스 도어를 살려놓게 되었습니다. SUV에서 사실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는 차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확실히 iX50이라는 차종은 조금이라도 더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품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트 도어 클로징 당연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1억 4천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접합 유리가 1열뿐 아니라 2열 그 어느 윈도우에서도 들어가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의 뒤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수석의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구는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끝으로 후면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쿠페 형태가 아니라 외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뒷유리 와이퍼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면에 있는 와이퍼가 위쪽으로 숨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노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X드라이브를 지원을 해준다는 X드라이브의 로고와 그 다음에 iX50에 이렇게 50이라는 레터링이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 좌측에는 반대로 iX만 담겨져 있는데, 후면에서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전기 차량이다 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면과 마찬가지로 BMW 로고를 두르고 있는 파란색 띠, 그리고 iX50에 있는 i가 파란색 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머플러가 따로 존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새겨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조금 밸런스를 잘 맞춰놓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조금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습니다. 물론 요거를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넓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좀 작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본적인 용량이 이제 500리터를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열을 폴딩을 했었을 때에는 최대 1700리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재원상의 수치로만 보면은 이런 거는 뭐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부분에서 세일즈의 포인트 3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일단 저는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흔히들 일반적인 SUV를 생각했었을 때 뒤에 데일리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렁크 쪽에도 달려져 있지만 라이트가 이쪽까지 뻗어져 있지만 iX50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만 있고 딱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을 세우고 그 다음에 비상 삼각대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지대로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상태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가서 보면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불빛이 점등이 되고요. 그리고 비상 깜빡이를 이런 식으로 켰었을 때 깜빡이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정확하지 않겠지만 제가 추측을 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위험함을 조금 뒷차에게 알려주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일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폴딩 기능이 되겠는데요. 폴딩은 당연히 모든 차종들이 웬만하면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폴딩을 조금 더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게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편하게 이제 폴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은 올라올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만 시트를 다시 올릴 때만 2열에 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되는 반자동의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사실 뭐 전기차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트렁크의 공간이 확실히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히든 스테이지 자체가 워낙 넓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납력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느끼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보된 공간을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끝으로, 실내, 사실 실내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장 팀장과 함께 빠르게 넘어가 보실게요. 자, 1열 리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차 문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의 실내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차량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연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한 모습을 자랑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센터 부분 공간이 이런 식으로 남아 돌죠.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컵홀더랑 그 다음에 키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는 대시보드,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여기다 두시면은 가볍게 충전도 되지만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커서 큰 핸드폰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내에서도 곳곳에서 전기차의 포인트인 파란색이 많이들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핸들도 전면과 후면에 마찬가지로 로고를 기준으로 파란색의 띠가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부에서도 이 차는 전기차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iX50에 있어서 실내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썬루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로 굉장히 개방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유리로 되어 있고 블라인드가 따로 없는데요. 그러면 여름철에 너무 뜨겁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만,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마의 기능이 해제가 되어서 개방감을 살릴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날씨다 라고 하시면은 다시 안마의 기능을 온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려둘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 보이시나요? 이게 기능을 킨 거, 그 다음에 끈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큰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실내 한번 탑승을 해서 리뷰 이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실내에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BMW의 기존 차량들과 가장 큰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 조절하는 버튼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보통 이전에는 이제 좌석 사이드 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벤츠랑 같이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모양으로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 역시 두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만 카본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음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차 문을 여실 때는 보통은 이제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은 레버를 당겨서 미는 방식이었다면은, 얘는 이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은 가볍게 열 수 있다, 유압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무슨 모양이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곡선이 들어간 일자, 조금 애매한데, 지금 보시면 위에랑 언밸런스하게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지만 좀 생소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확실히 BM 핸들이 조금 두꺼운 편이 있는데, 이런 두꺼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그립감을 선사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도 굉장히 큽니다. 디스플레이랑 지금 계기판이랑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게다가 커브 형식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도 그만큼 높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시면은 확실히 그냥 깔끔합니다. 그냥 뭐 조잡하게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있는데요. 일단은 센터페시아 부분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 보아도, 지금 비상 깜빡이 외에는 에어컨 공조기를 맥스로 틀어놓는 거, 그 다음에 리어 열선을 틀어놓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안에 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 밑으로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시동 거는 버튼 외에 이제 기어봉,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와 함께 뭐 오토 홀드,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아이드라이브, 뭐 볼륨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만 있는데, 지금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 버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에어서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상고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바로 한번 2열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열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 웰컴 라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밝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두운 곳 혹은 뭐 지하 주차장, 어두운 날, 밤 이럴 때 보시면은 웰컴 라이트가 굉장히 매력 있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2열의 창문을 열면은 딱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본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차 문을 열어보게 되면 카본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 차가 괜히 1억 4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전기차라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2열에 있어야 할 보통 차들에게 있는 그러한 방지턱은 따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플랫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에 앉는 사람이 크게 불편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가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존 에어컨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열선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통풍 시트가 2열에는 없다는 점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뒤에서 바라보는 요 썬루프는 정말 큽니다. 확실히 통유리라서 그런지 일반 파노라마 썬루프보다 더 개방감이 있다라고 느껴지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썬블라인드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여기가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은은하게 불빛이 내려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름 칭찬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안전벨트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전기 차량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리뷰 한번 최종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BMW의 iX50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2023년식 기준으로 차량 가격 말씀드린 것처럼 1억 4,440만 원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찌되었든지 간에 차량 가격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국가 보조금은 10원 한 장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1억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다 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국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BM이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억 4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당연히 인도가 가능하시고요. 추가적인 할인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장 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연락 주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100% 충전을 했을 경우에 약 450km 정도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대형에 가까운 SUV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